나이 드신 분이 손녀딸에게 너 장례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육개장 먹는 거요 하고 예. 어린 손녀가 얘기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. 손님 치르느라고 번잡합니다. 그야말로 지금 우리 김 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례식 다 치르고야 유족은 고인을 여윈 슬픔을 곱씹게 되고 정말 그럴 수 있는 정신적 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도 장례의 본 취지인 추모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, 예.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함께 노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지금 이제 조문보를 만드는 일인 것 예. 같습니다. 이 조문보가 있으면 추모식 때 핵심 컨텐츠가 마련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고인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어릴 땐 뭘 했고 커서 어떤 일을 했고 나이 먹어서 또 뭘 좋아했고 예.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하면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추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이 조문보도 미리 만들 필요가 있다고 당연히 미리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잘 할 수 있다. 그것이 이제 웰다잉 문화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점에서 이 조문보를 미리 만들어 두는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채비에서 예.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이 조문보를 만드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. 예,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미리 준비해야 한다. 제가 그 앞서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서로 말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, 장례식은 항상 기피해야 될 것.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또 장례식은 갑작스러운 것으로 모두에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임종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. 전체를 준비해야 된다. 죽음이 갑작스러운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저희는 크게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. 이제 뭐 어느 정도 고연령이 돼서 돌아가시기 전 단계가 되는 저희가 임종기라고 합니다. 그 전체를 그 임종기의 앞부분에서 미리 준비하는 채비 학교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고요. 또 그런 준비 과정에서 나온 채비 장례, 준비 과정에서 장례식은 더 추모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에 유족들에게 어떤 아픔과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겠습니까? 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경우는 또 유족들에게 많은 트라우마가 남죠. 이런 것들에 대한 치유, 이 세 단계를 다 같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이 임종기에 대한 준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러운 장례, 갑작스러운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살아있는 동안에 좀 비록 몸은 많이 불편하시고 이동도 하시기 어려운 것이 보통 임종기의 삶입니다만은 그 부분에서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하는 것을 저희는 웰다잉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저희가 채비학교라는 것을 운영합니다. 채비학교는 예비상주학교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요. 인문학적인 고찰들, 왜 죽음과 삶은 어떻게 되는가 하신 거에 대한 수많은 공부들이 있지 않습니까? 또 자기의 자전적인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나누는 부분도 있고요.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시신을 기증한다든지 또 생명 연장에 대해서 어떤 거부한다든지 그런 거에 동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작은 장래에 대해서 동의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와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기억을 나누는 일입니다.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기억을 정리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또는 사진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. 그건 가족과 함께 할 수도 있지요.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
나눔으로써 미리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인데요.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저희는 이제 저는 어머니 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저희 그 딸만 둘인 집안에 제가 맞사이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장인 장모께서 다 이제 고령자가 되셔서 이제 뭐 곧 이제 돌아가실 날들을 이제 뭐 남겨두고 계신데요. 거동도 굉장히 불편하시고. 그래서 제가 장인 장모님을 위해서 이 채비 장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. 채비 장례를 하자. 이 공간도 와서 보고, 그리고 상주는 당신이 되라. 이제 여성이 왜 상주가 될 수 없는가? 내가 못 된다는 게 아니라 여성이 상주가 되는 장례를 치러보자. 나의 감정과 저희 집사람의 감정은 다르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런 장례식을 얘기하고 다 동의를 받았고, 장인 장모께서도 너무 고맙다,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. 저는 아직까지 고인 당사자께서 내 장례 화려하게 치러달라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. 대개 장례식은 자녀들이 호화롭게 치르고 싶어하는 것이지 다 간소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다 하세요.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제가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. 그러면 추모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장인 장모께 어떤 추모를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아무래도 3위는 부모님이 아니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추억과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? 이게 애틋한 마음도 좀 덜하고. 그래서 제가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은, 그때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은 조금 이동이 가능하시니까 지금부터 이분들과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만들어야 되겠다.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더 좋은 기억을 만드는 것이 장례식을 3일장을 치를 때 사위의 임무로서 200명을 모셔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탁 도달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날짜로 제가 장인께 찾아가서, 장인어른 저하고 뒷산에 산책합시다, 이 얘기를 하고 사진을 찍고 그날의 일기를 쓰고, 그날 장인이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 기억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보자. 자, 그래서 저는 작은 장례 채비, 추모는 깊이 있게 하고 의식은 간소하게 하는 이 채비 장례의 본질은 준비하는 것에 있고, 준비하는 것은 고인과의 삶을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십시오.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